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가격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7천만 원대 시골주택입니다. 이 집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넓은 텃밭을 가지고 있어 직접 채소를 가꾸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완벽한 곳입니다. 비록 오래된 집이라 수리가 필요하지만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주택은 은퇴 후 한적한 곳에서 시골 생활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 혹은 주말마다 힐링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괜찮은 집입니다.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시골주택의 구석구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시골주택에 도착하기 위해선 먼저 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건 인근까지는 차량으로 접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도에서 골목길로 들어서면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으로 바로 올라가는 골목길은 차가 다니기에는 조금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바로 앞까지 차를 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인근의 여유로운 공간에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건은 골목길의 가장 끝에 자리하고 있어 한적하고 프라이빗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주택에는 따로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 관리가 전혀 안 된 모습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대나무와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관리가 안 되어 조금은 어수선해 보이며 풀이 많이 우거져 있어 모기와 파리가 많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집을 보러 가실 때는 꼭 긴팔, 긴 바지를 입고 가시고 벌레 퇴치제를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으로 들어서는 입구부터가 모두 이 집의 땅이며 시멘트 포장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걸어 들어가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공간을 잘 정돈해서 예쁜 길을 만들면 훨씬 더 멋진 집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집 전반적인 걸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잠시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집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이오니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면 됩니다. 입구를 따라 쭉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넓은 텃밭이 펼쳐집니다. 이 텃밭은 흙이 시멘트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벽돌로 경계를 꼼꼼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텃밭 한쪽에는 수도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어 굳이 집안에서 물을 끌어오지 않아도 편하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직접 길러 먹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환경입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등 좋아하는 작물을 심고 가꾸면서 자급자족하기에 괜찮은 크기입니다. 텃밭 옆으로는 대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나 있는데 현재는 너무 많이 자라서 옆집과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나무를 정리해보고 경계를 알기 어렵다면 경계 측량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대나무가 있는 공간도 꽤 넓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시멘트 바닥과 데크로 되어 있어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현관 앞에는 주택의 길이만큼 넓은 데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공간을 창고처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데크를 예쁘게 정리하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는다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거나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택 바로 앞에는 흙마당이 있습니다. 잡초가 많이 자라나 있긴 하지만 이 공간을 예쁜 정원으로 꾸미거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면 이 집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1978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무려 47년이나 된 건물입니다. 연조 슬래브 지붕 단층 건물이며 외벽은 돌붙임과 몰탈 위 페인팅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4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중간에 한번 수리를 했는지 창문이 깔끔한 화이트 이중샷 시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들이 눈에 띄어서 이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전기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드론 촬영이 금지된 지역이라 옥상 방수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 옆쪽에 노란색 건물이 하나 있으며 화장실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창고로 사용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 단층 건물입니다. 면적은 13.6제곱미터이며 4.114평으로 적당한 편이라 다양한 짐들을 보관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제시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의 후면에는 제시외 건물 기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은 방 아니면 LPG 가스통이 이쪽을 빠져 있는 거 보면 주방으로 추정이 됩니다. 면적은 40제곱미터이며 12.1평으로 조적조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측면에는 제시외 건물 니은이라는 창고가 있으며 목조 및 파이프조 강판 및 스레트 지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구조가 아닌 개방형 창고입니다. 면적이 22.3제곱미터이며 6.746평으로 넓게 빠져 있어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창고 안에는 제시외 건물 디귿이라는 또 다른 창고가 있습니다. 보일러 배기관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보일러실 겸 창고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입문이 목문으로 되어 있으며 상태가 부실해 보여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면적은 2.5제곱미터로 0.756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과 디귿은 주택 내부를 통해 출입할 수 있게 동선이 짜여져 있습니다. 은색 알루미늄 문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쪽 데크 위에는 제시외 건물 리을이라는 처마가 있습니다. 비나 눈,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며 목조 아크릴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5제곱미터로 2.269평입니다. 지적도입니다. 이 주택의 지적도를 살펴보면 토지가 크게 세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호 2, 3, 4번이 본건 토지입니다. 기호 2번은 이 집에 들어오는 첫 번째 땅입니다. 사다리꼴 모양의 왕경사 토지이며 지목은 전이지만 현재는 이 집으로 들어오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 3m 폭의 시멘트 포장도로로 면적은 29제곱미터로 8.772평입니다. 기호 3번은 사다리꼴 모양의 왕경사 토지로 지목은 전이지만 현재는 단독주택 건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지만 인접한 기호 2번과 4번 토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면적은 370제곱미터이며 111.925평으로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기호 4번은 부정형의 왕경사 토지이며 지목은 대지이나 현재 텃밭과 흙마당, 대나무 있는 곳입니다. 남동측 쪽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인 기호 2번과 접해 있으며 면적은 479제곱미터로 144.898평입니다. 본건 땅은 총 265평으로 넓게 빠져 있습니다. 이 집의 땅에는 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적도를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제시외 건물 니은인 창고가 이웃집 땅을 일부 침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집을 취득하게 된다면 침범한 만큼 창고를 작게 만들거나 이웃집에 땅세를 지불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땅 모양들은 그리 이쁘게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경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 주택이 위치한 곳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물 평면도입니다. 아쉽게도 주택의 내부 평면도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택 건물은 평면도상 1-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택 면적이 69.6제곱미터로 21.054평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약 21.05평인 것을 감안했을 때 방 2개에서 3개, 화장실 1개, 주방, 거실, 현관,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에서 3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주택 뒤쪽의 노란색 건물은 1-2로 창고로 쓰이는 곳입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은 주택의 일부, 니은과 디귿은 창고, 리을은 현관 앞 데크 위에 있는 가림막입니다. 거실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어 채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이 주택은 현재 임차인이 없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낙찰받은 후 별도로 물어줄 돈이 없어 권리관계가 깔끔합니다. 주변 환경 및 위치입니다. 이 주택은 단독주택 및 교육시설, 논, 밭, 자연림 등이 어우러진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 뒤쪽으로는 야산이 있는데 야산 꼭대기에는 묘가 있긴 하지만 높아서 이 집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건 인근에는 큰 저수지도 있습니다. 교통 편의성을 살펴보자면 골목길 초입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305m이며 도보 5분 거리로 아주 가깝습니다. 하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2시간마다 한 번씩이라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시골에 위치해 있지만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다는 점이 본건의 큰 장점입니다. 마트까지는 511m이며 도보로 8분, 자차로 2분 거리로 매우 가깝습니다.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마트가 있으니 장을 보러 갈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마트 쪽에는 공공기관, 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본건은 서천, 김제, 익산, 부안, 부여 등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서천까지는 서천군청 기준 20km로 자차 25분 소요됩니다. 김제까지는 김제시청 기준 34km로 자차 26분 소요됩니다. 익산까지는 익산시청 기준 37km로 자차 30분 소요됩니다. 부안까지는 부안군청 기준 49km로 자차 38분 소요됩니다. 부여까지는 부여군청 기준 63km로 자차 45분 소요됩니다. 인근 주요 도시들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생활 반경을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2526입니다. 감정가는 1억 5,697만 3,6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3번 땅, 지목이 전인 평당 가격은 45만 9,506원에 책정되었으며 4번 땅인 현황상 전이고 지목 대지인 평당 가격은 48만 2,647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128만 9,262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7,691만 6천원이며 보증금은 769만 1,6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265.595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47.039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78년 1월 1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9월 29일 월요일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본건은 땅 265평에 현재 7천만 원대입니다. 오랫동안 비어있어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일부 수리가 필요하지만 넓은 텃밭과 마당, 그리고 인근에 편리한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어 세컨하우스나 은퇴 후 시골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곳입니다. 또한 걸어서 장보기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에 있어 생활이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